가봅시다. 오늘 강의가 참 가장 걱정이긴 한데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일단은 필수 예제랑 오늘 수학 1만 할 겁니다. 수학 1의 필수 예제랑 그다음에 필수 예제랑 레벨 2 문제 정도만 좀 건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 레벨 3까지 가지도 않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가서 풀어야 될 거는 유제랑 레벨 1 그리고 수학 2에 또 레벨 3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 수학 2는 그래도 이제 다음 파트가 접선의 방정식 파트인데 속도와 가속도랑 접선의 방정식 파트인데 기본적으로 개념 강의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적어야 될 필기 내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요것들은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이런 거라고 하면 되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러면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삼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원 안에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있고 삼각형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어떤 사인 법칙일 때 A, B, C라고 한다면 여기를 내가 만약에 A라고 잡고 여기를 만약에 내가 B라고 잡고 여기를 내가 만약에 C라고 잡는다면 사인 A는 A, 사인 B는 B, 사인 C는 C가 외접원의 반지름 2R이다. 이렇게 일단 공식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일단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필수적으로 일단 처음에 외우셔야 돼요. 이 각도에 대한 대응변입니다. 여기 각도에 대한 대응변. 그 다음에 여기 각도에 대한 대응변. 여기 각도에 대한 대응변. 요 각도에 대한. 그지? 그 다음에 요 각도에 대한 대응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사인 법칙인데 진짜로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첨가가 될까? 그치? 여기에 중등기하가 첨가가 되고 중등기하에 대한 내용은 제가 노베 강의를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노베 강의를 보시면 다시 공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기하가 섞여있기 때문에 이게 좀 헬라니도, 여기가 헬라니도. 기본적으로 애들이 다 모품. 왜? 중등기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될 게 헬라니도라는 건 어쨌든 간에 이게 중킬로로 나오든 킬로로 나오든 이게 사인 법칙에 대한 헬라니도 그러니까 킬로 문항이 저작년에 한번 나왔거든요. 저작년? 이번 연도는 아니고 이번 연도 아직 지난주 나왔지. 작년만 비교한다면 작년에 뭐가 나왔었냐면 수열이 나왔었어. 수열이. 작년 킬러가 수열이 나왔었어. 그리고 그 저작년에 킬러가 내가 알기로는 삼각함수였을 거야. 그리고 그 저작년이 사인 법칙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이 딱 한 번 나왔어. 킬러로. 그러니까 얘는 킬러로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디 나오냐? 준킬러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서식지라고 하는 거 복인데 주로 서식하는 데가 11번에서 13번 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3등급을 맞추려면 여기는 무조건 먹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 11번에서 13번이지만 난이도는 꽤 괴랄합니다. 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중등기하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 우리 한국인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네. 우리 한국인들은 왠지 모르게 잘 생각해봐. 너네 중학교 때 생각해봐. 1학기 때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었었잖아. 기억나니? 1학기 때? 그리고 중학교 2학기 때 뭘 배웠냐면 삼각형의 닮은 피타고라스 정리 이딴 거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타고라스 정리랑 삼각형을 닮은 문제 푸는 것보다 방정식 푸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7, 80% 이상의 학생들이 거의 대수 파트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하 파트는 많이 싫어한다. 근데 이게 11번이랑 13번이 자주 포진이 되고 자주 나오니까 또 체크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다는 거지. 이번 6모 때 또 라인업이 또 선별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이런 유형이 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절대로 킬러 문항에서는 언급이 안 될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킬러에 언급된다면 당연히 안 풀면 되는 거고 다행인 거지 그거는 우리는. 그러니까 중킬러는 나름 풀어야 되는데 이 중킬러도 생각보다 괴랄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건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 이거는 뭐 변동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킬러가 이제 14번, 15번, 21번, 22번이거든요. 수원 수투 파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에 수투, 수원, 수트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한 문제씩 주는 거야. 주관식 한 문제씩, 객관식 한 문제씩. 그래서 15번에 수원이 나오는데 그때 이 사인 법칙이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어서 빈칸 뚫기 문제로. 그게 작년 4월 모의고사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저작년 수능인가 9월 모의고사 때도 이거 나왔는데 쉬웠어. 오히려 빈칸 뚫기 하니까 상대적인 15번보다 쉽더라고. 왜냐면 그나마 얘네들은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야. 뭐 그런 느낌들. 근데 이제 좀 골때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어떤 거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어. 그러니까 원이 일단 나오잖아. 그리고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 나온다.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 잘 보세요. 괴란하게 봐봐. 잘 봐봐. 요 삼각형을 좀 비교를 해보자. 여기를 A라 잡고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잡아볼게. 그리고 여기를 알파라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사인 알파가 B 이거다. 만족되죠? 그게 결국 누구야? 외접원이지. 근데 얘들아 그것도 알아야 된다. 너 삼각형의 외접원도 누구시다? 너시다. 그래서 이런 거랑 이런 게 뭐가 된다? 공유가 된다. 알겠습니까? 공유가 됩니다. 사인 법칙이 서로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 얘기가 나오고 삼각형 두 개 나오잖아. 그러면 얘를 통해서 사인 법칙을 여기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떡해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알파분의 B라는 게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C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응가 있겠지 또? 요 삼각형에서 대응가 있겠지? 그럼 얘가 또다시 뭘 만족한다? 사인, 베타분의 C 이런 것들이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적어놓고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 예. 이해됐어? 이 공유가 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좀 하시고 뭐 더군다나 그것뿐만 너무 많아. 잘 봐. 뭐 가장 좀 많이 쓰는 것들 좀 쓸게요. 뭐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해버린다. 이게 지금 얘가 삼각형이지만 이렇게 바라본다면 뭐가 될까? 사각형이지. 그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런 성질도 가지고 있다. 마주보는 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 너랑 너의 합이 180도다. 이게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들이 너무 많아야 된다 이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어려워하는 거는 말도 안 돼. 왜? 기본 개념은 사인 법칙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럼 이건 어떤 게 어렵냐? 중등기하를 끌어오는 게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파트에서 공부하는 방법은 딱 정해줘야지.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풀다가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중등기하 파트를 다시 공부하는 거야. 이게 당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 게 맞겠지. 왜냐? 내가 공식 다 알고 있어. 근데 문제를 못 풀겠네? 중등기하의 부족인 거야. 그러니까 넘어가야지. 노베 강의 다 깔아놨잖아. 그지? PDF도 내가 보내줄 거면 다 보내줄 테니까 이 노베 강의 보면서 그 노베 강의에 모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서 활용될 수 있는 도형들 다 넣어놨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체크를 좀 하셔서 문제를 풀어라. 내가 말해줄 건 딱 이거. 공유될 수 있다. 중등기하는 내가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그건 넘어가고 공유될 수 있다. 삼각형이 공유가 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예제 1번은 없어요. 예제 1번. 이거는 뭐 풀이가 있어서 유제 1번 풀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예제를 풀겠습니다. 왜냐? 아니, 예제가 진짜 중요해요. 문제가. 왜냐면 예제가 실제 수능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들을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유제는 뭐야, 얘들아? 유제는 뭐의 줄임말이야?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지? 유제 뭐의 줄임말이야? 유사 문제. 알겠어? 그러니까 예제를 통해서 이제 유사 문제를 만들어내라 이런 거야. 자, 이거 한번 가보자. 자, 내접하는 AC랑 BD의 곱이 16루트 3이야. AC랑 BD의 곱이 16루트 3이야. 오케이, 알겠어요. 자, 원호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봐봐. 그러니까 일단은 원에 지금 내접한 사각형이 보이지.
그럼 봐봐. 내가 말했지만 마주보는 뭐가 같다?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몇 도다? 180도가 항상 유지된다. 그래서 너가 마주보는 게 너니까 너가 몇 도? 60도라는 사실이고 너가 마주보는 이 150도가 누구다? 30도라는 사실이야. 그럼 60도, 30도는 특수각이니까 사인 값들이 잘 나오겠죠. 일단 사인 법칙 이용하시는 건 맞는데 지금 문제에서 어쨌든 AC랑 BD의 곱이 AC랑 BD의 곱이 16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랬을 때 원호의 반절 얘들아 봐봐. 내가 이건 역추론도 알려줄게. 문제 풀다 보면 결국 답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 요구하는 것들. 그 요구하는 걸 잘 생각해봐. 원의 반지름을 묻고 있잖아. 그럼 원의 반지름이 나올 수 있는 공식이 누구밖에 없는 거야? 사인 법칙밖에 없지. 그런 걸로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반지름을 묻고 있으니까 원의 반지름을 묻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 써야 된다. 이거 진짜 개꿀팁인 게 진짜 들어봐봐. 내가 중킬러 문제 풀 때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내가 몇 번이었지? 12번이었나? 갑자기 풀다가 삼각형 하나 툭 튀어나오고 막 뭘 풀다가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 마지막에 물어봤던 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시고라는 거야. 그럼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외접원에 뭐가 필요한 거야? 외접원에 뭐가 필요해? 반지름 필요하잖아.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쓸 수 있는 공식이 누구밖에 없다? 사인 법칙밖에 없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했더니 풀리더라고.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들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라는 사실이야. 근데 지금 어쨌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원의 반지름이니까 사인 법칙 이용하라는 건 어쨌든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길이에 대한 힌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들을 뭔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럼 AC가 누구냐면 AC가 너고 그 다음에 BD가 누구냐면 BD가 너야. 좀 애매하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삼각형이어야 되는데 얘는 사각형이니까 사인 법칙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적절하게 좀 끊어줄 필요가 있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제 어떤 구분선 하나 그어줄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그어주면 되겠니? 뭐라고? 충격이다. 이건 충격이야. 미안하다. 여기가 B고 여기가 A.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네 혼자. 그러니까 AC가 얘네. 그치? 그 다음에 BD가 누구야? BD가 너네? 아 졸라 쉬운데 맞지? 봐봐 내가 이렇게 껐지. 그러면 요 삼각형 보이니? 삼각형 ADC? 삼각형 ADC에서 누구 묻고 있어? AC 묻고 있지. 따라서 내가 AC의 길이를 A라고 잡아볼게. A라고 잡으면 사인에 누구? 대각이 120도지. 사인 120도 분의 A라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BD 이게 AC예요. 이게 AC. 요게 A가 A씨야. 그 다음에 BD라는 녀석을 보기 전에 그냥 얘랑 BD도 한번 볼까? BD를 그냥 B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럼 BD가 누굽니까? 너지. 너는 삼각형 ABD의 사인 150도에 대한 대응변이지. 맞습니까? 따라서 사인 150도에 대한 대응변 B 이렇게인데 선생님 잘 보세요.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삼각형은 분명 얘가 다를 텐데요 라는 건데 잘 들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삼각형이 달라도 이 삼각형이 서로 원에 내접하는 원이 똑같다면 그러니까 얘가 원에 내접하고 있고 얘도 원에 내접하는데 그 원이 공통원이라면 사인 법칙이 공유가 된다는 사실을 아까 말했었죠. 그래서 이 공유가 되는 사실을 또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는 이렇게 갖다가 두시면 이해됐어? 그럼 이제 사인 120도가 대충 이제 사인의 60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우리가 이제 요건 좀 컨트롤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사인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여기다가 180도가 되게끔 각도를 만들어보면 60도죠. 그러니까 사인 60도랑 같아요. 얘는. 그래.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자. 따라서 얘는 이 값은 얼마 나올 거냐면 루트 3분의 2a 이렇게 나올 거고 는 사인 B라고 하는 녀석 사인 150도라고 하는 녀석은 180도 만들면 되니까 30도지. 따라서 2분의 1의 B니까 2B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얘가 결국에 A라는 녀석이 루트 3B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렇지? 2 약분하고 루트 3 양변에 곱한 거야. 그럼 A는 루트 3B. 그럼 요식 나왔지. 요식을 그대로 어디다가 너에게 2. 그러면 A 대신에 루트 3B를 넣으면 루트 3에 B제곱이 얼마? 16 루트 3이고
b제곱이 얼마야? 16이시니까 b값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4지만 b가 의미하는 게 변의 길이니까 양수밖에 못 오겠지. 그래서 플러스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a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b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4루트 3 이렇게 나올 거니까 AC랑 BD의 길이가 나왔지. 근데 뭐 둘 중 하나만 나와도 상관없어.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니까? 얘들아 뭐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B가 얼마나 돼요? 2 라지 R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얘가 2B잖아요. 맞죠? 근데 B가 4라고 했으니까 얘가 8인 거야. 8이 2R이니까 최종적 정답 반지름 얼마? 4가 되는 거지.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이해되셨어? 자,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 예제도 빡세지. 그치? 예제도 빡세지. 자, 요 정도면 몇 점 정도 나올까요? 3점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3점은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3점 수준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죠. 자, 넘어가보자. 자,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코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거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쉽게 말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에 대한 구조랑 동일한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구조랑 너무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직각삼각형 상에서만 이제 존재를 했었던 거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변과 높이를 제곱한 것들을 더한 값이 결국 빗변의 제곱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본적으로 각도가 90도라는 이 한정을 깨버리고 자 얘는 이제 전 각도 그러니까 모든 각도가 다 가능하다는 사실인 거야. 전 각도 말고 모든 각도로 할게.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각도가 와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식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자 c제곱이다. 그래서 이제 이 코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랑 B가 둘러싸고 있는 어떤 각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삼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빼기 예 곱하기 예 두 배 한 다음에 거기에 끼인 코사인 세타가 반대편에 있는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네.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일단 관건인데 세타가 만약에 90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세타가 90도가 되면 코사인 90도는 0이기 때문에 여기가 없어지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따라서 얘를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일반화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직각삼각형에서만 하나인다면 이제 이 코사인 법칙은 직각삼각형뿐만 아니라 예각, 둔각, 직각 모두 다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필수적으로. 자, 시험 문제에서는 당연히 사인 법칙만 나올까? 또 사인과 코사인 법칙을 둘 다 쓰는 문제가 100% 출제가 될 거고 자,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몇 점 깔려있다. 4점 중킬로 문항으로 일단 깔려져 있으니까 일단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야. 사인 법칙도 써야 되고 코사인 법칙도 써야 되고 둘 다 일단 지지고 볶고를 쓰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코사인 법칙이라는 녀석을 언제 쓰는 게 맞는지를 살펴보시면 일단은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딱 두 가지 케이스만 대표적인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가 자, 주어진 상황. 자, 근데 이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상황을 사실 많이 쉽게 주진 않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상황.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자, 끼인 각도를 얻어낼 수가 있다. 즉 코사인 세타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하지. 왜냐면 세 변의 길이 아니까 너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킬 포인트 하나 더 줄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상황인데 이 세 변의 길이가 길이의 비로서 표현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봐봐.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 근데 세 변의 길이를 준 게 아니라 이 세 변의 길이에 대한 비율이 1대 2대 3이 돼요. 이해됐어? 세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대 3이 돼요. 그러면 여기 길이를 K라고 한다면 여기 몇 K? 2K. 여기 몇 K?
3K라고 두신 다음에 각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다 주어지면 끼인각을 얻을 수 있지만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어떤 길이 B를 주셔도 성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가보죠. 두 번째 케이스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사실인데 뭐 끼인각을 알고 있다면 끼인각과 두 변을 알고 있다면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당연하지만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치? 이게 이제 공식이잖아요. 끼인각을 알고 나머지 두 변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변의 길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치? 이해됐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사실이니까. 너무 당연한 사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가 또 중요한 거죠. 또 써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어디 마땅하게 이거 뭐 자주 나옵니다, 저럽니다 뭐 그런 문제가 없어요. 중등기하를 들먹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진짜 정말 잘 보려면 중학교 도형을 제대로 다시 공부한 다음에 보는 게 제일 짱이야.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노베라든지 아니면 뭐 타인강 교재 중에서 그것도 있어요. 현우진의 노베도 있잖아. 뭐 그런 것들을 보신다든지 어쨌든 다 중등기하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공부를 해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어쨌든 간에 길이에 대한 어떤 문제를 주겠다는 거야. 길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잘 체크를 하시고. 그러니까 뭐 간혹 가다가 뭐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을 동시에 쓰는 문제들이 거의 자주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게 4점짜리 당연하게 깔릴 거고. 그러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중등기하 이 모든 게 세 개가 이제 짬뽕이 되면 이게 중키로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레벨 2, 레벨 3만 가잖아? 그럼 실제로 모의고사 수준 난이도야. 진짜로.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 다 체크를 할 거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삼각형 한번 그려보자. 예제야. 보면 문제 한번 읽어볼게. 중등기하. 그러니까 여기 파트는 뭐 대부분 애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실수하는 것 중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 문제를 알아요. 문제를 깔끔하게 읽어봅시다. 자, 문제 볼게요. ABC 정삼각형이야. 체크를 해라. 정삼각형. 이 너무 중요한 힌트인 거예요. 60도란 사실이니까.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AC를 1대3으로 내분한대. AC를 1대3으로 내분하니까 1대3으로 내분하니까 너가 여기 있는 거 맞지? 따라서 여기 얼마? P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AC를 몇 대면 3대1로 내분하는데 3대1로 내분하니까 아싸리 그냥 얘를 이렇게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만들어보자. 이러면 1대1인데 1대3인 거고 3대1이니까 이번에는 3대1이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네. Q가. 맞죠? 그치? 그래서 걔네들을 지금 연결을 시킨 것 같아. 연결을 시켰을 때 지금 그걸로 만들어진 어떤 각도를 세타라 두잖아.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졸라 골 때리는 문제지. 갑자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뭔가 이제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 있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내가 아까도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 길이의 B에 대한 어떤 힌트들이 들어가 있으면 얘를 그냥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도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길이의 B에 대한 어떤 문제로서 푸는 거예요. 봐봐요. 그러면 봐봐. 내가 1대3이라 했으니까 얘를 K라고 두시면 이 전체가 3K가 되지. 맞아? 그럼 여기도 K 되는 거 알겠니? 그럼 여기가 3K였으니까 여기가 2K 되는 거 알겠어요? 그치? 그럼 전체가 몇 K야? 4K잖아. 그러니까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4K라는 사실을 또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정삼각형 얘기 나오거나 이등변 삼각형 얘기 나오면 무조건 수선의 발 끄라고 했거든? 얘들아, 수선의 발을 어떻게 끌까? 요렇게 끌까요? 아니면 요렇게 끌까? 어떻게 끌까? 수선의 발. 가장 엑셀런트하지 않을까 이게? 맞아? 듣고 있어? 여기다가 수선의 발이 끄니까 가장 엑셀런트하겠지, 그지?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또 K잖아요. 그치? 왜냐면 요변과 요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4K니까 2K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K잖아. 그럼 봐봐. 여기가 몇 도라고?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이야. 그러면 여기가 2K였으니까 여기가 2루트 3K가 된다는 사실이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다 구했다. 왜냐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니까 결국에 여기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길이를 구해보자. 봐봐. 여기 길이를 구해보자. 여기가 1이지. 얘가 얼마야? 루트 10이죠. 루트 1이고 여기가 루트 13이지. 루트 10이지. 그러면 제곱하면 13k 제곱이잖아. 따라서 여기가 루트 13k. 여기도 당연히 루트 13k. 맞아? 그러면 루트 13k가 두 개 있고 여기가 얼마야? 2k잖아요. 그럼 여기가 세타잖아. 그럼 내가 말했지. 세 변의 길이의 b에 대한 어떤 삼각형이 나온다면 사인,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접근하는 게 힘들 거야. 근데 접근만 한다면 쉽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코사인 법칙 써보자는 거야. 13k 제곱 더하기 13k 제곱 빼기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13k 제곱 코사인 세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요 반대편은 2k였으니까 4k 제곱. 그래서 얘를 26k 제곱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22k 제곱 되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잠깐만 얘 26k지 얘가 26k 제곱이고 마이너스 26k 계산하면 마이너스 22k 제곱이니까 양변에 26k 제곱 마이너스 26k 제곱을 나눠주면 따라서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 나온다? 26분의 22 따라서 얘가 13분의 11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11입니다. 이해됐어요? 어서 들어와 빨리. 정리하시고 코사인 법칙. 수능 특강 수업. 불안불안하게. 이제 페이지는 58페이지를 피는데 강의 영상은 딱 지금 문제 2개 풀었어. 실화냐? 40분 동안 문제 2개 푼 거? 뭐 물론 이제 뭐 개념 강의도 살짝 이제 첨사를 한다고 이제 좀 늦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좀 늦었네. 레벨 2까지 다 풀면 오늘 시간 좀 벅차겠네. 레벨 2도 오늘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최소 리미트 오늘 3시 전에는 끝내드릴 테니까. 왜? 몇 쪽이야? 응? 몇 쪽이야? 58페이지인가? 58페이지. 그 페이지랑 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삼각형의 모양 파트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거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거,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일단 간단하게 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이라는 게 사인 A분의 A, 그 다음에 사인 B분의 B,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C가 2라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변의 길이랑 대응각의 크기가 어쨌든 길이 B에 대해서 지금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얘랑 얘를 통해서 우리가 A는 2R 사인 세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사인 A 그 다음에 B를 통해서 2R 사인 B를 만들어낼 수 있고 C를 통해서 2R 사인 C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지. 따라서 내가 A랑 B랑 C를 비율관계로서 놓는다면 너 대 넌데 상수니까 약분시켜도 상관없다. 따라서 A 대 B 대 C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 뭐냐면 얘네들을 어떤 길이의 B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문제 풀면서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풀면서 사실 이것까지 이용하는데 했던 적은 없었어. 근데 그만큼 내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알고 있으면 또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두 번째는 이제 코사인 법칙을 활용인데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용을 하시냐?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넘겨요. 그럼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되죠. 얘를 다 넘기니까.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2A를 나눠줘. 그럼 누구만 남을까? 너만 남을까? 그게 코사인 세타. 이것도 뭐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안다면 기본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지?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인데 뭐 여기는 그냥 두들겨 맞지 않고 그냥 빠르게 넘어가잖아 여기는. 뭐 활용입니다. 예제 3번과 예제 4번은 둘 다 활용이에요. 삼각형의 넓이기도 하고. 자 한번 가보자. 문제 풀면서 좀 괜찮았던 문제가 나오면 바로 풀어볼게요 한번.
자, 일단 예제사 한번. 자, 지금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네요. 사인 제곱 A랑 사인 제곱 B랑 더하면 사인 제곱 C다라는 얘기가 주어져 있어. 그리고 사인 A랑 그 다음에 3의 사인 C랑 사인 B를 뺀 거랑 같다라고 했죠. 그지? 자, 그런 상황이야. 잠깐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야?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5래. 그럼 당연히 얘들아 잘 생각해봐.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란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사인 법칙을 일단 이끌어내야 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사인 법칙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건 사실이고 주어진 조건식을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자라는 거지. 사인 제곱 A랑 사인 제곱 B가 더했을 때 사인 제곱 C다. 나는 이 문구를 보자 딱 생각 들었던 거는 이거라는 거야. 사인 A라고 하는 게 잘 보세요. 2R분의 A입니다. 사인 B라고 하는 건요. 2R분의 B죠. 맞아요? C라고 하는 거는 사인 C라고 하는 거는 2R분의 C가 되는 거 맞지? 양변에 2R을 나눠주면 되니까. 따라서 요 녀석을 다 바꿔주면 2R분의 A의 제곱 또한 2R분의 B의 제곱 2R분의 C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그 밑에 있는 2R 제곱들은 다 날아가는 거 맞지? 다 날아가니까 결국에 이 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이런 거라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따라서 얘가 의미하는 건 또 뭐다? 각 C가 2분의 파인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지금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지? 두 번째 한번 식을 해석해보자. 사인 A랑 동일합니다. 또 어떻게 2R분의 A는 3 곱하기 2R분의 C 마이너스 2R분의 B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잘 알고 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양변에다가 2R을 곱해볼게요. 양변에다가 2R을 곱하게 되면 얘는 A라는 녀석이 3C랑 3B를 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럼 두 개의 조건식을 이용해서 뭔가 계산해줘야 되는 어떤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잘 들어봐요. 잠깐. 외접원의 반지름이 2분의 15라고 했지. ABC는 직각삼각형이라 했죠. 특수, 대특수, 스페셜 케이스야. 봐봐. 이게 무슨 소리냐. 원을 하나 그리는데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원의 뭐다? 지름이다. 맞죠? 원주각에 의해서 여기가 수직되는 거고 이 빗변의 길이가 2분의 15라는 사실이야.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5로 했으니까 따라서 너만큼의 길이가 2분의 15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따라서 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15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적어놓으세요. 직각삼각형에 직각삼각형의 외적. 그러니까 여기가 지름이라는 사실. 적어놓을까? 이렇게 적어놓자. 외적은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랑 외적원의 지름의 길이랑 같다. 이것도 써먹어야 되겠지. 써먹어야 되겠죠.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면 결국에 네가 A고 너가 B고요. 너가 C라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C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1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기가 막힌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너의 길이가 이제 15니까 너의 길이가 15라고 두잖아. 근데 얘들아 숫자에 좀 예민해져봐. 잘 들어봐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봐봐. C가 15니까 너가 얼마예요? 225죠? 맞습니까? 너가 얼마야?
45지.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기에는 45를 제곱할 엄두가 안 나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잘 들어봐봐요. 봐봐요. 너 15지? 15잖아. 3 곱하기 5 생각해봐. 그러면 3대 4대 5가 가장 깔끔하지. 맞아요? 따라서 여기를 9라고 잡고 여기를 16이라 잡았을 때 제가 성립하면 끝인 거야. 알겠습니까? 잠깐 뭔 소리야? 12. 그지? 3대 4대 5니까. 그지? 맞아요? 3대 4대 5인데 3이 앞에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3, 얘는 3 곱하기 4인 거야. 이해됐어? 9, 10이라고 어디다가 넣어볼까? 그러면 너 9라고 하는 녀석이 12가 누구야? B니까 36을 빼는 거니까 9 맞지? 끝났다. 연방을 굳이 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숫자에 좀 예민해져. 숫자에 예민하자. 이건 나의 짬밥일 수도 있어요. 내가 문제를 너무 풀다 보니까 내가 짬밥이 생겼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짬이 생겼으니까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이거 이 정도는 충분히 고민하자. 15라는 숫자가 빗변에 나왔잖아. 그럼 뭔가 약간 3대 4대 5를 한번 넣으면 약간 꼼수지. 어떻게 보면 내가 연립방정식을 하기 싫어하는 꼼수 중 하나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을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지 보면 답지풀이랑 내풀이랑 다른 점은 답지풀이는 연립을 했어요. 내풀이는 뭐였어? 3대 4대 5라는 걸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3대 4대 5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맞췄으면 개이득인 거, 못 맞췄으면 그냥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못 맞췄을 때.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구하라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자, A씨의 길이. A씨의 길이가 누군데? A씨의 길이가 여기죠. A씨의 길이가 여기죠. 따라서 저기가 얼마? 12다. 이렇게 풀 수 있지. 넘어가자. 삼각형의 넓이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삼각형의 넓이. 알겠죠? 그래서 예제 문제만 하나 풀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예제 좀 지워도 되죠? 우리 좋아요. 여기 예제 좀 지우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넓이도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알라고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 2개가 있어. 아니 4개가 있어. 첫 번째 뭐예요? 정의,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두 번째, 끼인각 2분의 1 AB 사인 세타. 기억나요? 세 번째 뭐야? 너 기억이 안 나네? 세 번째 뭐야? 외접원의 반지름. 알겠어? 외접원. 기억 안 나나? 4R분의 ABC 기억 안 나? 4R분의 ABC 삼각형 넓이. 네 번째, 삼각형 S 넓이는 2분의 1 R A 플러스 B 플러스 C 삼각형의 4저번의 넓이 공식. 알겠어요? 외워야 되는 것들이야. 이 4가지를 외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5번째 뭐 많아요. 테러의 공식 외울 필요 없습니다. 6번째 사선 공식 신발끈 정리 필요 없어. 그것까지 굳이 이제는 안 써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우리가 안 써도 되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아직까지 좀 쓰긴 하지만 안 써도 되는 것 같은데 이 4가지는 이 사인 코사인에서 필수적인 요소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예제 4번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제 4번. 자, 얘들아, 문제 한번 읽어보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인 부채꼴 AOB에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OA의 길이가 일단 6이래. 아우, 누굴 줬습니까? 반지름을 줬어요. 반지름을. 맞아? 반지름을 줬는데 호 AB를 4등 몇 등분 안 돼? 4등분 안 돼. 호 AB를. 호 AB야, 얘들아. 현 AB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현 AB는 뭐냐면 너를 4등분 하는 거야. 알겠어? 요 길이를 4등분하는 거고 호 AB를 요 길이를 4등분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다르다. 알겠습니까? 다시 봐봐. 내가 이따 설명해 주겠지만 보여줄게. 봐봐. 이게 지금 호 AB를 지금 4등분 시킨 겁니다. 현 AB는 이게 4등분 된 거 아니지. 요 길이랑 요 길이 다 다르잖아. 얘는 현 길이를 4등분 시키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더라. 호의 길이는 중심각과 엄청나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호를 2등분하는 것과 각도를 2등분하는 게 동일하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봐봐요.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다 치면 호 길이를 절반으로 하면 당연히 그거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각도 전체의 절반인 거야.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이렇게 있을 때 현 길이가 요 길이가 현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얘를 2등분 시켰다고 해서 얘를 연결시켰다고 해서 그게 각도가 절반이 되잖아. 그래서 현의 길이는 호의 길이랑 약간 독립적인 개체예요. 그거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지금 딱 이 상황이죠. 현 길이를 4등분 시킨 게 아니라 호 길이를 4등분 시켰으니까 요 전체 각도에서 4등분 되는 각도라는 거야. 이게 만약에 현이었다면 저렇게 풀면 된답니다. 안 된다는 거. 알겠어? 근데 호 AB의 길이가 4파이래. 그러면 우리 부채꼴의 넓이 공식 뭐였어요? L은 R 세타였죠. 따라서 L 4파이라는 게 R 6cm였고 세타니까 이 세타의 각도가 3분의 2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심각의 각도 여기가 3분의 2파이다. 근데 내가 아까 말했죠. 4등분 했으니까 각도도 4등분 된다고. 따라서 얘를 4분의 1배 해버리면 몇 된다? 여기가 6분의 8. 어머나! 무슨 각? 특수각? 자, 그러면 렛츠고! 봐봐요. 지금 현재 내가 구하라는 게 이 초록색으로 색칠된 어떤 사각형은 아니고 오각형을 지금 구하라는 건데, 자, 요 넓이 당연히 못 구하죠. 어떻게 하시면 될까? 그렇지.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연결시켜서 삼각형을 4개를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근데 각도도 똑같고 길이도 똑같네. 어머나 얘는 다 합동. 그지? 그래서 한 개 구한 다음에 곱하기 4배 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뭘 빼자? 내가 주황색으로 색칠하는 요 부분을 빼버리면 정답이지 않을까 싶어. 그지? 당연하지 않겠니? 따라서 한번 해보자. 자, 4배 곱하기 한 변의 길이가 66이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에 사인 몇 도? 6분의 8, 30도더라. 빼기 이 커다란 주황색의 넓이는 자 2분의 1배에 6 곱하기 사인의 몇 도? 3분의 2파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 3분의 2파이를 뭘로 바꿀 수 있더라?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바꿔버리면 얘는 그냥 사인 3분의 파이 되는 거 같죠? 따라서 계산해보시면 2 주니까 3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니까 36 빼기 여기 계산하면 얘가 3분의 8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계산하면 2 줘버리면 3 줘버리고 9에다가 루트 3 9루트 3 자 끝이지 9루트 3 따라서 36 마이너스 9루트 3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 괜찮죠? 오케이. 잠깐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세요. 잠깐 정리를 하실 시간을 줄게요. 예제 1번, 2번, 3번, 4번 다 한번 돌아가시면서